안녕하세요. 1억으로 주식 시작하기 처음으로 올려봅니다. 이것을 시작한 이유는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 한 18년 정도 되었는데, 그동안 나름의 방법대로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고 손절하고 차익도 보고 여러 가지 홀딩도 하고 이렇게 혼자만 하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. 혼자만의 복귀 노트 같은 걸로만 하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금액도 커졌고,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자 이러면 제가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아서 한번 유튜브로 올려봅니다. 이걸 솔직히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도중에 이걸 망할 수도 있고 계속 할지도 모르겠지만, 일단 최대한 한번 해보고, 그리고 실제 계좌를 오픈해 갖고 나중에 제가 5년 뒤 10년 뒤 이 당시에 이런 생각으로 이걸 했구나 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시작해 봤습니다. 일단 제 운영 방법은 총 3개의 계좌를 운영합니다. 첫 번째가 장기 계좌고요. 시장 상관없이 장기 적금식을 보유하는 거고, 시장 상황이나 정치, 환율 이런 거 별로 보지 않습니다. 이 업황이 장기적으로 좋아진다,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종목이다. 그래서 한번 이 계좌 들어가는 거는 손절 라인 없고요. 그냥 장기적으로 꾸준히 매수한 형태로 가는 계좌입니다. 물론 전체적인 비중은 좀 조율을 하지만, 이 계좌에도 풀로 모든 금액이 다 주식 매수에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. 차익 내는 것도 있고, 다행히 장기 계좌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물타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장기적 적금식으로 계속 가는 형태고요. 이거는 계좌는 KB 계좌, 총 저는 계좌를 3개 씁니다. KB, 키움, 유진. 그냥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. 그리고 딱히 귀찮아서 이젠 그냥 이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. 이 계좌는 별로 로그인도 별로 자주 안 하고요. 가끔 봐서 가끔씩 한 번씩 들어가 보면서 체크하는 정도. 이미 다른 주로 보는 다른 계좌에 이미 종목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충 감은 잡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가 해외 계좌입니다. 주로 미국, 중국, 홍콩 투자하는 계좌고요. 이건 키움 계좌 쓰고, 경제 환경이나 환율 등에 따라 비중은 이 안에서도 변경이 됩니다. 그동안 미국 비중이 좀 컸지만 최근에는 중국이나 홍콩 비중이 컸고, 요즘엔 특히 중국 상해 A 쪽을 주로 많이 넣고 있습니다. 예전에야 미국이나 미국이 압도적으로 성장도 있고 금리도 괜찮고 달러 강세도 있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가겠지만, 요즘 상황을 봐서는 중국이나 홍콩, 특히 중국 본토가 조금 더 좋아 보여서 지금 중국 쪽으로 비중을 꽤 많이 실었습니다.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은 다 철수했습니다. 홍콩으로 갔고 이제 중국으로 점점 넘기는 중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나 중기를 보기 위해서 보는 계좌가 이 마지막 계좌인데, 유진투자증권을 쓰고요. 이 계좌로 모든 해외 계좌나 장기 계좌나 이 계좌로 시작해서 점점 괜찮다 싶어서 확신이 들면 넘깁니다. 그래서 해외 계좌나 장기 계좌는 웬만하면 잘 안 건드리고요. 거기서 추가 매수한 다음에 냅두는 형태로. 그래서 보통 이거는 한 1억 정도 전후로, 1억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. 제가 오픈할 계좌도 이 계좌만 오픈할 것입니다. 그래서 주로 단기, 중기, 특히 이번 연에는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이 계좌도 많이 좀 흔들렸거든요. 일단 그래도 한 번씩 보면서 계속 나가보겠습니다. 아마 이거를 하다 보면 저도 사실 이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 될지 항상 어렵습니다.
제 자산의 총량 투자 금액에서 장기 계좌에 몇 프로가 들어가 있고 해외가 몇 프로 들어가 있고 단기가 몇 프로 들어가 있는지 이건 그때그때 다른데, 일단 최근에는 단기 계좌는 그냥 딱 1억으로 세팅을 해 놓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해외 계좌는 그때그때 넘기면서 나머지 금액들을 장기나 해외 계좌에 올려놓고요. 하지만 현금 비중은 거의 셋 다 동일하게 움직입니다. 만약 지금 단기 계좌가 뭐 현금 비중이 50%다. 그럼 대부분의 계좌도 현금 비중은 50% 정도로 유지할 수 있게 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좀 달라지긴 하죠. 하지만 뭐 지금 상태로서는 뭐 이게 몇 프로다 몇 프로다 딱 말하기 어려운 상태고요. 현금 비중은 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봐야 될 걸 뭐 간단히 정리하다 보면 최근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, 3월에 엄청난 폭락장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상승장이 왔습니다. 1400 보다가 지금 2200 전으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, 2000에서 2200 전으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, 이게 진짜 상승장인가 라는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저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꽤 들고 있는 상태였고, 물론 장기나 뭐 해외 계좌는 들고 있었던 것들 들고 있었으니까 뭐 그대로였던 거고요. 손절 안 했으니까. 단기 계좌는 뭐 운 좋게 2월 달에 좀 뺐었습니다. 그리고 뭐 그때 가장 큰 게 저희 한국의 코로나 이슈 발생하면서, 그리고 위안화 달러 위안 자체가 7.1, 7.2를 향해 가는 걸 보면서 안사 싶어서 단기 계좌는 접었었고요. 그 다음에도 뭐 타이밍 좋게 3월 20일 날 딱 들어갔냐? 그건 아니고요. 사실 그 뒤로는 이 계좌는 약간 스윙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현재도 지금 이게 뭐 실적은 뭐 좋은 데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펀더멘탈을 보는 기준으로 봐서는 투자를 해서 안 되는 상황인데, 돈이 워낙 많이 풀리고 모든 사람이 지금은 안 좋을 거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좀 헷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거는 진짜 뭐 코비드 19이 확산되는 건지, 그리고 락다운이 좀 더 실현화될지, 그리고 2차 팬데믹이 될지,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를 것 같고요. 현재로서는 코비드 19은 그냥 코로나 이슈는 그냥 그러니 하고 다 넘어가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. 빠르게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와서 그때까지 버티자라는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, 이거는 뭐 일단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,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인데, 첫 번째가 달러 인덱스, 두 번째가 달러 위안화 환율입니다. 뭐 한국의 환율이야 뭐 위안화랑 쫓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뭐 최근엔 좀 달라졌지만, 달러 인덱스가 가장 달러 이 두 개를 가장 중요하게 보면서, 특히 달러 위안이 만약 7.1, 7.2를 뚫는다. 그때는 현금 비중을 매우 높이 올려놓을 겁니다. 근데 지금 다행히 달러 위안이 거의 7 아래로 움직이고 있고요. 7을 거의 뚫레 만에 이 상황에서 점차 위안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고, 달러 역시도 뭐 달러 인덱스가 95, 96 뭐 이런 식으로 좀 약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엔 점점 좋은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역 분쟁인데, 뭐 미국, 중국, 인도 뭐 맨날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대응해 가는 걸로. 일단 얘가 뭔가 움직이면 환율이 같이 움직일 거고, 그때 대응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그게 신흥국 쪽, 특히 뭐 브라질, 남아공, 터키 이런 데들이 달러 강세가 일어나면서 자국 통화 약세가 이럴 때 달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쪽이 매우 힘든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한 5월까지만 해도 사실 달러 강세가 워낙 심했었기 때문에 저의 계좌 현금 비중은 꽤 높았고요. 최근 들어서 점차 환율이 매우 내려가고,
그 팬데믹에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들이 지금 활동을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씩 올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요.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짧게 올릴 거고요. 일단 처음이니까 일단 이 유튜브에서 저는 계좌를 무조건 이 계좌는 오픈할 겁니다. 제가 현재 현금 자산을 요게 얼마가 들어있고 그 중에 얼마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매입 금액 그리고 매도 금액까지 일단은 오픈하면서 한번 가볼까 합니다. 그래서 현재 계좌 오픈하면 7월 18일 어제죠. 어제 계좌 기준으로 하면 뭐 현재 장세는 실적은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. 그러니까 현재가 뭐 PER, PBR 같은 건 저는 거의 안 보고요. ROE나 PER 정도는 좀 보는데 그것도 어차피 약간 후행지수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보는 겁니다. 그리고 가장 지금 중요한 건 이벤트 드리븐 해갖고 어떤 이벤트가 있느냐. 그래서 글로 돈이 우르르 몰려갔다가 싹 빠지고 또 다른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가 싹 빠지고 있는 정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올인하기도 그리고 얘가 확실하다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지금은 약간의 스윙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KH바텍, 폴더블이나 5G 쪽이고요. 메탈 케이스나 뭐 폴더블용 힌지 하는 기업, 뭐 시총은 2천억 정도 하고 그동안 뭐 작년까지 적자 보다가 앞으로 좀 좋아 보여서 일단 한번 보고 있고요. 특히 얘는 뭐 8월에 다시 한번 폴더블 런칭이 될 텐데 그때 다시 힌지 이슈로 한번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좀 담아놨고요. 그 현재 매입 금액 한 23,000원 정도로 한 1000주 정도 사놨습니다. 요거는 전 한번 들어갈 때 보통 종목 하나 들어가면 한 2,000 정도 한 방에 들어가고 좀 괜찮다 싶으면 뭐 2,000 더 들어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확실하다 싶으면 장기 계좌로 올립니다. 장기 계좌로 옮긴다는 게 여기 있는 주식을 팔고 장기 계좌로 옮긴다는 게 아니고요. 여기 있는 거 냅두고 장기 계좌도 현재로 더 많은 금액을 사는 겁니다.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장기 계좌에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. 현재 그냥 어떻게 보면 스윙 아니면 좀 더 볼까라는 형태로 지금 공부 중인 종목들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MC넥스고요. 이거 역시 카메라 모듈이나 휴대폰, 특히 전장사업부 쪽 그리고 라이더 쪽 이벤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물론 테슬라 쪽에는 라이더를 안 쓰기 때문에 이거랑 좀 별개지만 요거는 뭐 전체적인 큰 흐름이 좋아 보여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HDC 현대산업개발 이거는 뭐 절대적인 저평가 기업입니다. 뭐 한 해 영업이익이 5천억인데 뭐 PER 3밖에 안 되는 3, 4밖에 안 되는 매우 저평가 종목이거든요. 뭐 근데 그건 있습니다. 뭐 3년 만에 시총을 다 버는 업체인데 왜 그거밖에 못하냐? 시장은 싼 건 싼 이유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무조건 싸니까 뭐 다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. 참고로 제가 이거 올리는 거는 이거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. 저는 그냥 제가 어떻게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면서 저에게 스스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이걸로 뭐 쫓아오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. 특히 지금 이런 종목들은요. 요건 아시아나 이슈로 죄송합니다. 아시아나 인수 때문에 지금 시끄럽고요. 개인적으로는 이건 아시아나 인수 안 해갖고 그때 하면 한번 점프업을 할 거고 뭐 차트를 보면 엄청나게 흘러내린 차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시아나가만 접고 그냥 건설 쪽 특히 지금 유동성이 워낙 강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압도적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업만 하고 그렇게 움직이면 얘는 이 정도 순익은 꾸준히 찍어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것처럼 PER 7, 뭐 7, 8 이 정도까지는 쭉 올라올 것 같고 ROE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한번 넣어놔 본 거고 만약 아시아나를 이제 인수 안 한다 그러면 그때 한번 좀 더 볼 것 같습니다. 아시아나를 인수하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.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코로나가 장기화됐을 때
장기화 될 것 같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를 인수한다. 그럼 무조건 자를 겁니다. 일단 아주 짧게 준비했는데 그래도 영상이 한 15분 정도 되네요.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매일매일 올릴 것 같지는 않고요. 시간도 없고 최대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꾸준히 올려볼 생각입니다. 현재 기업도 바뀔 거고 시장도 바뀔 거기 때문에.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거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는 분이 있으면 아무도 안 보실 것 같긴 하지만 뭐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한번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번에 다음 주 주말에 다시 한번 올려볼 생각인데 그때 이게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